예,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 모아서 알려드리는 쇼미더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의 안찬율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실 장애인 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장애인들이라고 하면은 또 여러 그 영역들의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좀 오늘 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지체장애인들과 뭐 시각장애인들 중심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내 집 문턱, 화장실 문턱, 이게 장애인들한테 가장 높은 문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 문턱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집들이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네. 장애인의 경우는 그 10명 중 9명이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집안에서 이동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화장실 문턱입니다. 문턱이 이제 불편한 이유를 저희가 좀 조사해 봤는데, 예. 이제 화장실 문턱은 일반적으로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높이가 2cm인데, 예, 2cm.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7.8cm, 와, 대단합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4.5cm, 예. 또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10.5cm, 이렇게 예. 다른 종류의 문턱보다 훨씬 넘기가 힘든 예. 구조입니다. 예. 또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화장실 공간 넓이가 예. 한국 장애인 화장실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규격에는 근접해서 공간적으로는 이제 일반 휠체어가 들어가기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 세면대 위치라든지 크기, 또 욕조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전동 휠체어, 예. 또 보호자 이런 요소까지 감안하면 예. 불편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턱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안에 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말씀하신 대로 1.4에 1.8이 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욕조가 한쪽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욕조 바깥쪽으로 변기와 세면대를 갖다 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도 제가 만약에 장애를 입게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괴로운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 그 장애인들이 어떤 집 안에서라도 편안하게 이런 문턱을 넘어 다니고 할 수 있게끔 장애 없는 집이라고 하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예. 장애인들이 이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에서부터의 자립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우리 주거 공간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위주로 이렇게 설계되고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 그 공간 내에서 자립생활을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저희 시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 유형과 거주 환경, 또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료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난 2009년부터 했는데요. 예.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으로 이제 시작했고, 지원 가구 수를 매년 이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 10년 차인데요. 예. 총 한 1,100여 가구를 지금 부상으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행 10년 차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10년이나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소득이라고 앞에다 이제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가구들한테 나름대로 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서울시 복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서울시 복지 사업 중에도 전체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98호 정도를 집수리를 지원했는데 예. 매년 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94% 이상이에요. 예, 평균 93.5% 예.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이 만족도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교수분들과 전문가들이 현장을 이제 방문해서 예. 그분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또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 개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도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집의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이제 개조를 해주니까 뭐 이렇게 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대상 가구별로 저희가 면접 조사를 통해서 예. 현재 그 주택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건축 분야의 실무자 전문가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예. 그 장애 유형하고 장애 정도 또 행동 패턴까지 고려해서 예. 종합적인 그 주거 편의 사항을 설계해서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의 접근로라든지 현관의 경사로 또 단차 제거, 예. 바닥 평탄화 작업, 또 현관문 폭 확장이라든지 예.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특히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라든지 예. 넌슬립 바닥 타일이라든지 예. 미끄럼 방지용 고무 패드 등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요. 아하. 그 외에도 창문의 설치라든지 단열 보강, 아하. 또 단열 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예, 맞춤형 싱크대, 예. 또 옥상이나 벽체의 방수까지 예.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사항까지 곁들여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개선된 비포 애프터를 갖다가 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그 노원구의 한 중증장애인 할머니 집을 개선했던 내용들 사진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저건 뭔가요? 집 네. 대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노원구에 사는 중증장애인 서모 할머니 댁인데요. 예. 80세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외부에 나갈 때 꼭 전동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데 예. 대문의 문턱이 높아서 이동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저렇게 바꿔주셨고. 예, 또 집안 현관문이나 화장실에도 별도 안전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저렇게 안전손잡이를 달아주셨군요. 예.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곤란을 겪고 있던 중에 저희 서울시 저도 장애인 집수리 사업 대상자로 예. 선정이 되셔서 저희 시에서 이제 대문과 이제 바닥 평탄화 작업, 평탄화 또 작업. 문턱. 잠깐만요. 지금 화장실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저렇게 안전손잡이가 달려서 앉을 때 딱 잡고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고 또 평탄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방문턱 제거 어떻게 되는지 저 보세요. 방문턱도 제거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문에 걸리지 않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잠깐 짚었지만 단열 작업.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실수록 얼마나 또 우풍이나 이런 것들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개선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싹 다 고쳤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수리 있습니다. 비용하고 기간도 상당했다고요. 네, 수리 비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 비용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1, 2급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10가구 정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특성화를 반영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공사 기간은 저희가 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5월까지 이제 심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공사를 실시하는데요. 예. 가구당 한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돈으로 봤더니 그렇게 큰 돈이 아니네요. 한 집에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만 원, 300만 원 요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150개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 더 확대를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특별히 존재하는 겁니까? 예산 문제인데요. 예. 이제 저희가 점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가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억
6억이었던 예산을 예. 올해는 이제 7억으로 이제 7억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이 평균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한 7억 정도 되니까 더 많은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집을 다 수리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돈 주고 고쳐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공사를 이제 시공한 시공업체에서 예. 하자 보수 이행 보증 질권을 발부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1년간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놨고요. 예.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이용자분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고쳐놓고 1년 동안에 다행히 뭐 문제가 생겨도 1년 동안 안에 문제가 생기면 좋은데 1년이 지나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또 이분들이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끝까지 좀 꼼꼼하게 의견을 들어가시면서 또 지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소득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모든 이제 장애인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분, 그 중에서도 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 위주로 이런 지원들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상 집수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원 기준은 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 1급에서 4급까지 등록 장애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예, 가구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 조건은 이 중에 이제 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 가구가 가구. 그 주택 개조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주택 수리 후에 1년간 이사를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 허용을 예.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25개 자치구에서 이분들이 이제 예비 대상 가구를 전체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장애 등급이나 소득 수준, 불편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선정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분 아.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순위를 매겨서 200가구까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0가구까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은요 현장에서 해보셨으니까 느끼실 텐데 뭐 200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시급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예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이제 좀 메모를 해놔가지고 예. 이제 다음번에 꼭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가구 올해 그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신청 기간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기간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접수가 마감되고 3월부터는 그 동주민센터 담당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요. 예.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교수 전문가 또 서울시 관계자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예. 최종적으로 2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름부터 이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예. 3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엄밀한 조사가 먼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구조네요. 1년 내내 조사하고, 야,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뭐, 물론 내가, 충분히 그 장애인이긴 하지만 그 재산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이런 혜택들을 갖다 정부로부터 받지 않아도 충분히 집을 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면 웬만한 그 조건이라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의 어떤 모색
이런 것들은 안 될까요? 지금 현장에서 그런 소리들은 안 들리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현장 조사하지, 2차 현장 조사하지, 그리고 또 5월에 다시 선정위원회 열려갖고 또 선정하지, 이러면서 8개월이 가버리잖아요. 보다 이제 그 소비자의 예. 그 불편에 가장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예. 1, 2차 이제 꼼꼼하게 예. 그런 심사 결과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하여튼 이런 좀 더 그 잘 해주기 위해서 예.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예.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자체가 충분한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지원 그 혜택들을 갖다 받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그 것들을 갖다 원할 텐데요.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또 누가 취급한지를 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 절차들과 또 선정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 더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앞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의 안찬율 과장님 모시고 장애 없는 집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